안녕하세요. 하루의 끝에서 건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가볍게 던진 농담, 친근함에서 비롯된 조언, 무심코 내뱉은 충고. 하지만 그중 어떤 말은 시간이 지나도 뇌리에 박혀 후회와 자책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듣는 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말은 나와 타인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다리이지만 한순간의 실수는 그 다리를 무너뜨리는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감정이 고조된 순간 우리는 본심이 아닌 말을 내뱉고는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이러한 후회는 단순한 실수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숨겨진 감정 관리의 미숙함, 타인을 향한 이해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는 말은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감정의 전달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감정에 휩쓸려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의사소통이 아닌 공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 그것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라고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말은 되돌릴 수 없고 상대의 마음에 남아 오래도록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말과 함께 그 말들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말의 무게를 되새기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인사를 건네는 순간, 처음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상대와의 거리를 결정짓는 씨앗을 심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반드시 좋은 열매로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심한 농담 한마디, 가벼운 비밀 누설, 과한 솔직함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신뢰라는 토양을 금세 메마르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신뢰는 작고 사소한 행동의 반복에서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행동은 바로 말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서 상대는 나를 평가하고 내면의 태도를 읽어냅니다. 가령 내 고민을 공유했을 때 상대가 그것을 타인에게 전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비밀은 보살펴야 할 마음의 씨앗인데 그것을 함부로 던져버리는 말은 관계를 파괴하는 칼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 시기에는 인생의 어느 정도를 함께 걸어온 관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사이일수록 말의 경계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괜찮잖아. 이 말이야말로 가장 많은 상처를 남기는 핑계일 수 있습니다. 말은 나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나를 해치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내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모릅니다. 불안함을 내보이는 말, 비난처럼 들리는 충고, 자기 고백이라는 이름의 방어적 표현들은 때로는 나를 보호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덫이 됩니다. 결국 관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입니다. 적게 말하되 진심으로 말하고 듣기 전에 말하지 않으며 상대의 반응을 이해하기 전에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뢰는 말에서 시작되고 말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욕망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며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데 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지나치게 말로 드러나는 순간 관계는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이건 나 아니면 못했을걸?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이런 말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겐 생색 자랑, 과시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자기 과시는 열등감의 반대편에서 나오는 방어 기제라고 설명합니다. 즉,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말로 메우려는 심리가 작동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성취를 말하고 싶을 때 그 의도는 순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노력과 감정을 무시하거나 상대의 처지를 배려하지 못한 채 튀어나온다면 결국 그 말은 상처가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자랑과 생색은 관계의 깊이를 갉아먹습니다. 과거의 성과보다 현재의 태도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에 나는 이만큼 해봤어라는 말보다 지금 널 이해해라는 말이 더 깊은 공감을 줍니다. 또한 선행 뒤에 따라붙는 말, 내가 널 도와줬잖아, 내가 얼마나 챙겼는지 알지? 이런 말은 베풀물 값으로 환산해버립니다. 진심으로 베푼 것이라면 그 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말하는 순간 오히려 관계의 빚을 지우는 꼴이 됩니다.
말은 상대의 질투를 자극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심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어떤 말보다 조심해야 할 말이 바로 자랑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말로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조용한 성실함, 담담한 자신감, 그리고 말 없는 배려가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와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말은 우리가 가진 욕망의 그림자를 가장 먼저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림자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그림자를 이해하고 다스릴 것인가? 이제는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신념은 살아온 경험의 결정체이자 자신을 지탱하는 내면의 기준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신념이 말로 과도하게 드러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그 말은 상대에게 강요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해왔어요. 그건 틀렸어요. 내 방식이 더 나아요. 이런 말들은 겉으론 조언처럼 들리지만 내면에는 자신의 관점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공감이란 판단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상대의 상황보다 자신의 해석을 앞세우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도 상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잔소리로, 간섭으로 혹은 무례함으로 변질되는 것은 바로 이 말의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정답을 말하기보다 이해를 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보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라는 말이 훨씬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감정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로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결국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말이 많다는 건 내가 아직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침묵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착각이 우리를 말의 늪에 빠뜨리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말로 관철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로 침묵을 선택하고 상대의 말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은 결국 상대와 나 사이의 거리를 조율하는 수단입니다. 가깝고 싶다면 말보다 공감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할 말은 해야지. 하지만 정말 모든 말은 꼭 해야만 할까요?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자신의 감정도 되새겨 볼 시간을 얻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말은 무의식의 표현이지만 침묵은 통제된 의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침묵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내면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당장 따지고 싶고 항의하고 싶고 내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절제가 아니라 품격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사소한 불만을 털어놓고 내 감정을 알아달라고 소리치고 잘못을 지적하며 관계를 바로잡으려 하지요. 그러나 정말 소중한 관계는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말을 멈추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좋은 말을 하려다 실패하고 진심을 전하려다 오해를 낳습니다. 그럴 땐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진심을 지키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간격입니다. 어떤 말은 타이밍이 있어야 하고 어떤 말은 평생 꺼내지 않아도 되는 법입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한 박자 쉬어보세요. 그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만 필요한 말인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말은 지혜를 드러내지만 침묵은 인격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지 않은 그 말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말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향해 던진 비난은 돌고 돌아 나의 평판을 흔들고 내 안에 쌓인 감정을 부풀려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타인을 공격하며 자신의 상처를 감춥니다.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고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면서 마치 자신의 문제가 아닌 듯 책임을 전가하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내 안의 결핍과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그 일이 안 풀린 건 누구 때문이야? 이런 말 속에는 사실 나 자신을 향한 불편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즉,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비난은 일시적인 해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결국 나의 성숙함, 나의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를 모두 흔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험담하는 말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에게도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내 얘기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인식이 생기는 순간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말의 무게는 가볍게 다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스럽고 정제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상황이 불만스럽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감정을 덜어내기 위한 말인지.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스스로 마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비난은 쉽지만 책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말은 비난보다 훨씬 깊은 존중을 얻게 합니다. 모든 말의 끝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 말을 던지기 전에 그 말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인격, 감정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면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를 단숨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 뒤에 남는 것은 후회와 자책이라는 마음속 깊은 상흔입니다. 말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꺼내는지 그 모든 것이 나라는 사람의 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카니만은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 상태에 따라 말의 방식이 달라진다. 즉,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나의 말이 먼저 보여준다는 것이죠. 화가 날 때 내뱉는 말, 불안할 때 던지는 말,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말. 이 모든 말들은 나의 현재 상태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결국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짧고 담백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깊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런 짧은 말들은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반대로 그건 당신 잘못이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이런 말들은 상대를 밀어내고 나 자신까지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그 말의 패턴 속에 나의 내면이, 나의 성숙도가, 나의 삶의 태도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정제한다는 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타인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인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결국 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하며 때로는 아픔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본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말은 단지 금기어가 아닙니다.
그 말들은 우리가 관계를 망치고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인생을 후회하게 만드는 말의 목록이었습니다. 말은 관계의 씨앗이자 인격의 발현이며 삶의 무게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은 말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데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후회하지 않을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후회 없는 말은 말하기 전에 멈춤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후회로 남아있는 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 혹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말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한 번의 멈춤이 관계를 지키고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지우고 어떤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 남고 마음 속에 뿌리 내립니다. 그러니 말의 씨앗을 심기 전에 그 말이 어떤 꽃을 피울지 먼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은 결국 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침묵이 쌓일 때 우리는 더 깊은 말,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건네는 말, 다시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 한마디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